한 여인의 불꽃 같은 야망이 온 세상을 뒤흔들었던 격동의 시대, 그녀는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국의 그림자에 맞서 이집트의 모든 것을 걸었죠. 하지만 그 거대한 전쟁의 한복판에서 우리는 여왕의 화려한 이미지와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 뒤에 숨겨진 수많은 이름 없는 얼굴들을 종종 잊곤 합니다. 과연 클레오파트라의 전쟁터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리고 그곳에서 묵묵히 자신의 운명을 감당했던 이집트의 용사들은 누구였을까요? 오늘 우리는 단순한 로맨스나 비극을 넘어 한 국가의 생존을 건 거대한 지정학적 싸움과 그 속에서 발버둥 쳤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역사적 전투의 이면과 인간 본연의 투쟁을 깊이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서기전 1세기 로마 공화정은 끝없는 내전과 권력 다툼으로 혼돈의 소용돌이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카이사르의 죽음 이후 로마는 옥타비아누스, 마르쿠스 안토니우스, 레피두스라는 3명의 실력자가 권력을 나누어 가진 삼두정치 시대를 맞이했죠. 이들은 서로를 견제하고 끊임없이 세력을 확장하려 했으며 그 과정에서 주변 국가들은 마치 칼날 위에 선 듯 위태로운 줄타기를 해야만 했습니다. 특히 고대 문명의 보고이자 지중해 무역의 핵심 거점이었던 이집트는 로마의 팽창주의적 야망이 드리운 거대한 그림자 아래 놓여 있었죠. 이집트의 여왕 클레오파트라는 이러한 국제정세의 냉혹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개인적인 욕망에 사로잡힌 여인이 아니었죠. 수천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헬레니즘 이집트 왕조의 마지막 파라오로서 클레오파트라에게는 이집트의 독립과 번영을 지켜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패권이 시시각각 이집트를 옥죄어 오는 상황에서 그녀는 자신의 모든 지략과 매력을 동원해 이집트를 지켜내려 했죠. 마치 작은 배가 거친 폭풍우 속에서 홀로 항해를 지속하려는 듯 그녀의 야망은 이집트라는 나라의 생존과 직결된 것이었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이집트의 미래를 위해 거대한 도박을 감행합니다. 바로 로마의 실력자 중 한 명인 마르쿠스 안토니우스와 동맹을 맺는 것이었죠. 이 동맹은 흔히 드라마나 영화에서 묘사되듯 단순한 사랑 이야기만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두 사람 사이에 깊은 감정이 오갔을지 모르지만 그 이면에는 훨씬 더 복잡하고 냉철한 정치적, 군사적 계산이 깔려 있었습니다. 안토니우스에게는 이집트의 막대한 부와 곡창지대가 동방원정을 위한 필수적인 자금줄이었고 클레오파트라에게는 안토니우스의 군사력이 로마의 다른 세력으로부터 이집트를 보호할 방패막이가 되어줄 수 있었죠. 두 사람은 서로의 필요에 의해 손을 잡았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안토니우스의 지원을 받아 이집트의 영토를 확장하고 경제력을 강화하며 로마의 간섭에서 벗어나려는 꿈을 꾸었죠. 반면 안토니우스는 이집트의 자원을 등에 업고 로마 내에서의 자신의 입지를 굳건히 하고 나아가 동방의 파르티아 원정을 성공시켜 카이사르를 뛰어넘는 영웅이 되려는 야망을 불태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동맹은 필연적으로 로마의 또 다른 실력자인 옥타비아누스와의 대결을 예고하는 것이었죠. 옥타비아누스에게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의 연합은 로마의 전통적인 가치를 훼손하고 동방의 이국적인 세력이 로마를 위협하는 불온한 움직임으로 비쳤을 테니까요. 그렇게 지중해 세계는 서서히 두 개의 거대한 세력으로 나뉘어 충돌 직전에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이집트의 독립을 꿈꾸는 클레오파트라와 동방의 패권을 노리는 안토니우스, 그리고 로마의 전통과 자신의 권력을 수호하려는 옥타비아누스. 이들의 대결은 단순한 개인 간의 싸움이 아닌 제국의 운명과 한 문명의 존립이 걸린 피할 수 없는 싸움으로 번져나갈 것이었습니다. 모두의 기대와 야망, 그리고 불안의 징조가 교차하는 가운데 역사의 거대한 수레바퀴는 이제 멈출 수 없는 속도로 움직이기 시작했죠. 과연 이집트의 여왕은 자신이 원하는 미래를 쟁취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녀의 야망은 어떤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될까요? 이집트의 여왕은 자신이 원하는 미래를 쟁취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녀의 야망은 어떤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될까요? 이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지중해의 경랑 속으로 들어가 볼 때입니다. 로마의 심장부에서는 이미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거든요. 로마의 실력자 옥타비아누스는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의 동맹을 단순한 정략 결혼이 아닌 로마의 근간을 뒤흔드는 불온한 음모로 규정했습니다. 그는 클레오파트라를 로마의 순수성을 더럽히는
동방의 유혹자이자 이집트의 마녀로 묘사하며 대대적인 여론전을 펼쳤습니다. 로마 시민들에게 클레오파트라는 안토니우스를 타락시키고 로마의 영광을 훼손하려는 위험천만한 존재로 각인되었죠. 원로원에서는 안토니우스가 이집트 여왕의 노예가 되어 로마를 배신했다는 격렬한 비난이 쏟아졌고, 옥타비아누스는 이 모든 것을 로마 공화정의 전통과 가치를 수호한다는 명분으로 포장했습니다. 로마 전역은 뜨거운 애국심과 함께 이국적인 동방 세력에 대한 뿌리 깊은 적개심으로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권력 다툼을 넘어 서방 로마와 동방 이집트 문명의 충돌이라는 거대한 서사로 변질되어 갔던 것이죠. 그렇게 지중해의 동쪽, 그리스 서해안의 악티움 해협으로 모든 시선이 쏠렸습니다. 양측은 역사상 유례없는 대규모 함대를 이 해협으로 집결시켰죠.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의 연합군은 이집트의 거대한 함선들을 필두로 동방의 여러 동맹국에서 모인 병력들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수백 척의 돛을 올린 배들이 끝없이 펼쳐진 장관은 그 자체로 거대한 폭풍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리는 듯했습니다. 수만 명의 병사들이 갑판 위에서 마지막 출정을 준비하며 쨍한 햇볕 아래 금속 무기들이 번뜩이는 모습은 긴장감을 극대화시켰습니다. 클레오파트라 여왕은 직접 자신의 기함에 올라 함대를 지휘하며 전장에 나섰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왕비가 아니었죠. 고대 이집트의 유구한 해군 전통을 이어받아 뛰어난 군사적 지식과 전략적 통찰력을 겸비한 진정한 리더였습니다. 그녀는 병사들을 독려하고 보급 상황을 세심하게 살피며 이집트의 운명이 걸린 이 전쟁을 위해 자신의 모든 역량을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연합군의 내부에는 이미 불안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동방의 여러 왕국에서 모인 동맹군들은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였고, 안토니우스 휘하의 로마 병사들 중에는 옥타비아누스에게 충성하는 이들도 적지 않아 배신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죠. 길게 늘어진 보급선은 불안정했고 병사들의 사기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떨어져 갔습니다. 전장에서 승리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들이 하나둘씩 무너져 내리고 있었던 겁니다. 병사들의 얼굴에는 고향을 떠나 이국 땅에서 싸워야 하는 피로와 더불어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깊은 불안감이 역력했습니다. 특히 안토니우스 진영에서는 클레오파트라에 대한 불신과 함께 같은 로마인을 상대로 싸워야 하는 전쟁의 명분에 대한 회의감이 점차 커져만 갔습니다. 마치 거대한 바위가 작은 균열들로 서서히 무너져 내리듯 이집트 로마 연합군의 견고함은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던 겁니다. 악티움 해협의 잔잔한 물결 아래에는 이미 피할 수 없는 패배의 씨앗이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으니 과연 이들은 다가오는 운명을 막아낼 수 있었을까요? 불안의 그림자가 드리운 채 마침내 운명의 날이 밝아왔습니다. 악티움 해협의 잔잔했던 물결은 이제 거대한 제국들의 격돌을 앞두고 숨죽이는 듯했죠. 옥타비아누스는 이미 클레오파트라와 안토니우스 동맹을 로마의 적, 그리고 동방의 위협으로 규정하며 로마 시민들의 분노를 교묘하게 부추기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여론전은 전장의 사기에도 큰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동방에서 집결한 이집트 로마 연합군은 수적으로는 우세했지만 내부는 이미 깊은 균열로 흔들리고 있었으니까요. 마침내 기원전 31년 9월 2일 악티움 해협의 푸른 바다 위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해전 중 하나가 시작되었습니다. 수백 척의 함선이 물결을 가르며 서로에게 돌진했고 활과 투석기가 뿜어내는 화살과 돌멩이는 하늘을 뒤덮었죠. 클레오파트라는 자신의 기함 안토니아를 직접 지휘하며 전장의 한가운데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집트 함대의 선두에 서서 병사들을 독려했고 지중해를 호령했던 이집트 해군의 전통을 이어봐 뛰어난 전술적 판단을 내리며 전투를 이끌었습니다. 그녀의 함대는 그야말로 이집트의 마지막 자존심이자 희망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전세는 점차 이집트 안토니우스 연합군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옥타비아누스의 로마 함대는 비록 수가 적었지만 뛰어난 기동성과 조직적인 전술로 연합군을 압박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톱니바퀴처럼 빈틈없이 움직이며 연합군의 대형을 무너뜨렸죠. 특히 로마군의 코르부스, 코어버스라는 갈고리 장치는 적선을 강제로 끌어당겨 백병전을 유도했고
이는 이집트 로마 연합군의 약점을 파고드는 치명적인 공격 방식이었습니다. 불길에 휩싸인 함선들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며 마치 거대한 수면 위에 지옥도가 펼쳐진 듯했습니다. 병사들의 비명과 함성, 그리고 쇠붙이가 부딪히는 소리가 악티움 해협을 가득 채웠죠. 이 혼돈 속에서 이름 없는 수많은 병사들이 쓰러져 갔습니다. 이집트의 나일강 유역에서 온 병사들은 낯선 바다 위에서 자신들의 여왕과 왕국을 위해 필사적으로 싸웠습니다. 그들은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돛대 위에서 갑판 위에서 마지막까지 칼을 휘두르며 저항했죠. 안토니우스 휘하의 로마 병사들 역시 비록 전쟁의 명분에 대한 회의감이 있었을지라도 자신들의 지휘관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이들의 희생은 승자의 역사 뒤에 가려진 채 악티움 해협의 깊은 바닷속으로 사라져갔지만 그들의 용기와 절규는 분명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었을 겁니다. 전투가 절정으로 치닫던 순간 클레오파트라는 고뇌의 찬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이상 이대로 싸우는 것은 무의미한 희생만을 낳을 뿐이라는 판단이었죠. 그녀는 남은 이집트 함대를 이끌고 전장에서 퇴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결정은 단순히 개인의 도피가 아니었습니다. 이집트 왕국의 마지막 희망과 살아남은 병사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선택이었을 겁니다. 그녀의 퇴각은 안토니우스 진영에 큰 혼란을 가져왔고 결국 연합군의 사기는 땅에 떨어지며 패배를 결정짓는 결정적인 순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악티움 해협의 거친 파도 속에서 이집트의 운명은 그렇게 서서히 가라앉고 있었던 거죠. 이 비극적인 패배는 단순한 군사적 패배를 넘어 클레오파트라의 야망과 이집트의 독립이 영원히 좌절되는 역사적인 전환점이었습니다. 거대한 로마 제국의 그림자 아래 헬레니즘 이집트 왕조의 마지막 불꽃이 꺼져가는 순간이었으니 과연 클레오파트라는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까요? 악티움 해협의 거친 파도 속에서 이집트의 운명이 가라앉는 것을 목도한 클레오파트라는 그 비극적인 패배의 그림자를 안고 알렉산드리아로 돌아왔습니다. 한때 번영과 희망으로 가득했던 궁전은 이제 깊은 침묵과 절망감에 휩싸여 있었고 여왕의 얼굴에는 무거운 상실감과 끝없는 고뇌의 흔적이 역력했죠. 하지만 그녀는 단순히 슬픔에 잠겨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쓰러진 왕국의 마지막 희망을 붙잡고 어린 아들들의 미래와 이집트의 재건이라는 불가능해 보이는 꿈을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남은 자원을 끌어모으고 충성스러운 신하들과 병사들을 독려하며 최후의 항전을 준비했죠. 어쩌면 옥타비아누스와의 협상 가능성을 모색하거나 시간을 벌어 재기할 기회를 엿보려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승리의 여신은 이미 로마의 편에 있었고 옥타비아누스는 조금의 자비도 베풀지 않았습니다. 그는 악티움에서의 압도적인 승리를 발판 삼아 이집트의 국경을 넘어 거침없이 진격해 들어왔죠. 마침내 알렉산드리아는 거대한 로마군의 압도적인 포위망에 갇혔고 도시 전체는 숨을 죽인 채 다가올 비극적인 운명을 예감하는 듯 침묵 속에 잠겼습니다. 이 절망적인 순간에도 클레오파트라의 곁을 굳건히 지켰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름 없이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져갔지만 여왕과 조국을 위해 마지막까지 검을 들었던 충성스러운 병사들과 신하들이었죠. 그들은 단지 명령에 따르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삶의 터전이자 자부심이었던 이집트 왕국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사랑하는 여왕에게 마지막 경의를 표하기 위해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를 보여주었을 겁니다. 알렉산드리아 궁전의 마지막 회의에서는 비장한 결의가 오고 갔고 병사들은 무너져가는 성벽 위에서 조국과 여왕을 위해 최후의 방어전을 준비하며 비장한 각오를 다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기울어진 역사의 수레바퀴를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로마의 강력한 군세 앞에 모든 저항은 무의미해졌고 클레오파트라는 모든 희망이 완전히 사라졌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로마의 개선식에 포로로 끌려가는 치욕을 거부하고 자신의 방식대로 삶의 마지막 페이지를 장식하기로 결심했죠. 고요하고 비장한 순간 그녀는 이집트의 상징이자 신성한 존재로 여겨지던 독사를 가슴에 대는 비극적인 선택을 내렸습니다. 찬란했던 헬레니즘 이집트 왕조의 300년 역사가 그렇게 쓸쓸히 막을 내리는 순간이었으니
한 시대의 마지막 불꽃이 꺼지는 비극적인 장면이었을 겁니다. 클레오파트라의 죽음은 단순히 한 개인의 비극을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고대 이집트 문명의 마지막 불꽃이 꺼지고 거대한 로마 제국이 세계의 패권을 장악하는 역사적인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녀를 따랐던 수많은 이름 없는 용사들과 신하들의 희생은 승자의 기록 뒤에 가려진 채 잊히는 듯했지만 그들의 충성과 용기는 분명 역사의 한 페이지에 영원히 기록되어야 할 가치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클레오파트라의 전쟁을 통해 한 국가의 주권을 지키려 했던 치열한 투쟁과 그 속에서 발버둥 쳤던 사람들의 비장한 운명을 오늘날에도 깊이 엿볼 수 있죠. 이처럼 클레오파트라의 이야기는 비록 패배로 끝났지만 한 문명의 독립을 위한 그녀의 투쟁과 그 속에서 빛났던 수많은 이름 없는 용사들의 숭고한 희생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깊은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승자의 기록 뒤에 가려진 패자들의 이야기, 그리고 국가의 운명 앞에서 개인이 감당해야 했던 거대한 무게를 되새기게 하는 것이죠. 역사의 거대한 수레바퀴 속에서 사라져간 문명과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클레오파트라의 시대는 이렇게 막을 내렸지만 로마 제국의 역사는 이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과연 승리한 옥타비아누스는 어떤 새로운 시대를 열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로마 공화정의 종말과 제국의 탄생, 그 격동의 순간들을 따라가 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